네, 다시 이 상암동 스튜디오입니다. 한국 동생 교수가, 열심히 해. 네, 한국 교수가 강의를 네, 한 10여 분간에 걸쳐서 한국 현대사 강의. 예. 자,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예. 배영일 독자가 네. 13분 전에 올렸군요. 애가 탑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런 독자 있었고요. 또 회사 안에서 지금 이어폰 꽂고 네. 대선 원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이런 독자도 있습니다. 한 독자는 이분은 좀 넉넉한 분이시네요. 제 여친에게 아이패드 사준다고 해서 대선 투표하게 했습니다. 60만 원 들여서 한 표 샀습니다. 비싼 만큼 꼭 이깁시다. 전 비싼 만큼 꼭 이깁시다. 오연호 대표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저보다 낙관적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심각하다가도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록 그렇죠? 이제 뭐 기왕에 선물을 주면서 투표도 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이제 서혜성 교수하고 친하다고 했는데 저는 조국 교수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거의 끝나자마자 이리 오십시오. 지금 상황이 우리 대선 원래 독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도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차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는 점심을 안 먹으면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 학습 가시면서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근데 아까 뭐 한홍구 박사도 계셨습니다만 정혜신 박사 가 등장했을 때 독자들이 상당히 반응이 있었죠. 이 시대의 진정한 미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진선미를 얘기할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일치해야 되고 또 안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정혜신 박사는 그걸 가히 아름다운 사람, 워낙에 엄마로서 전 정혜진 박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문성이 모성을 통해서 발휘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정혜신 박사가 아까 말씀하신 순간에 정말 마음을 울리네요. 한국에 저런 분들이 더 많아야 할 텐데. 아까 누가 저하고 비슷한 얘기도 나갔다면서요? 근데 왜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안 읽어줍니까? 그렇습니다. 정의신 박사가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서혜성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또 계속 보셨군요. 아니, 제가 안 받고 오 대표가 싫을 때 잠깐 읽어줘서.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홍구 교수가 얘기한 걸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오 대표 기자께서 생각하셨을 때 친일파가 일제시대 때가 살기 좋았겠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살기 좋았겠습니까? 어느 때가 좋았겠습니까? 친일파들에게? 친일파들에게? 그거는 또 뒷부분이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죠.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높은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는 더구나 해방되고 나라도 커졌는데 그렇습니다. 그 높은 자리는 전부 친일파가 차지했습니다. 최소 5단계 이상 진급했습니다. 그 5단계 이상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 사람들이 한국의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이 유신의 핵심 세력입니다. 자, 조국 교수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독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군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 대선은 대선이고 조국 교수 보면서 눈 정화 좀 해봅시다. 이런 독자도 있고요. 좀 잔인하군요. 조국 교수는 사실 잘생긴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국 교수는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얼굴 때문에. 자, 지금 독자들이 댓글을 계속 남겨주고 있는데 아까 서유승 교수의 제안이었죠. 또 저의 제안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봤더니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뭐 앞으로 지원을 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후보 상당히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2주 남짓한 이 선거판에서 또 후보의 한계도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한 얘기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의 독점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안철수 현상, 어떤 현상을 이름 붙였을 때 그게 싸이의 말춤이 싸이 혼자의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중가요도 하물며 그럴진데요.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한 대중이 그 시대에 참여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가 대중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안철수를 매개로 해서 안철수란 프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했던 것을 이제 문학적 용어, 예술적 용어로 그걸 투사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투사, 영사 필름에 마치 투사한 것처럼 안철수란 창을 통해서 투사한 것이죠.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혼자서 아무리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대중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서로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만큼 여러분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은 안철수 혼자가 아니라 사실 대중들입니다. 그 현상은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상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치이고 하나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현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람을 접어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바로 우리 시민이 만들어낸 주인으로서 시민이 만들어낸 정치 참여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여의식을 더 확산시켜줄 필요가 지금 있다. 그렇죠. 자, 계속 눈물이 나고 우울했는데 멋진 조국 교수님이 오신다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조국 교수 오시기 전까지는 서혜성 작가님이 최고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를 언급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언급하지 않아서 좋은 경우도 있군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런 말도 있군요. 서혜성은 언제나 전국을 찔러요. 이렇게. 그건 제가 옮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습니까? 난 또 갑자기 충격, 내가 올렸습니다. 이 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올릴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근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백범 기념관에 계셨는데, 장윤선 기자가 딱 두 분만 인터뷰했어요. 안목이 대단해요. 우리 장윤선 기자가. 장윤선 기자가 안목이. 눈이 참 좋죠. 왜냐면은 이 정혜신 박사는 죽어가는 생명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소셜 마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혜성 교수가 아니라 한원구 교수는 죽어가는 역사를 살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25일 만에 가장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정말 그렇습니다. 훌륭한 말이군요. 사실 근데 이 대선이 2012년에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독자가 여기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TV 토론을 봤더니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3자 TV 토론을 봤더니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만을 위한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의 일본 중위시대 이름도 알게 되고 6억 원도 알게 되고 이 역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정치인은 단지 무슨 후보 하나가 바뀌고 정권 바뀌는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치가 우리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일상의 구체적인 영역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강호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용산 참사 그래서 등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철탑 위에 올라가서 그 철탑 위에 둥지처럼 새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여러분 사람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문 앞에 가면 우리가 대선 올릴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거기 수십 개 혹은 정말 거기 텐트 없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진보 세력이야말로 양심 세력이야말로 거기서 텐트 없기를 정말 바라는 것인데 그 추운 겨울에 거기 텐트에 있는 분들 끝이 없는 죽어가는 것인데 사실은요. 이런 일을 끝내자고 정권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독자 댓글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전화로도 받아보겠습니다. 02-375-8355
이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02-375-8355입니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서혜성 교수가 늘 하던 번호 안내를 안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사실 완전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약간 유쾌해야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유쾌하지 못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연희 대표가 조금 처지가 다릅니다. 오연희 대표는 기자이고 언론사 대표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적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편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견이란 무엇이냐면 약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사랑에서 저는 그 편견은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위한 편견을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권 교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OMITV에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모든 일과를 집어치우고 사실은 이 대선 원래 프로그램에 몸을 던지고 있는 이유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가 실제로 아닙니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오연희 대표가 얘기한 생명과 역사에서 그 죽음의 시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자구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제 꿈이 아니고 이것은 자구의 노력, 스스로를 구출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는데 사실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피부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긴급 편성을 하면서 이제 이게 OMITV 대선 원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선 원래 방송하고 있다는 자체를 까먹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이게 상황에 몰입한 나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10만인 클럽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이 방송이 점점 더 화질이 좋아진다. 그러다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방송 몇 시간 동안 보는 동안 여러분 단 한 개의 광고도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텔레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OMITV가 대선 원리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한국의 언론 민주화 또 민주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OMITV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 번호로 누르시면 이름도 외우기 쉬우십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이 오가을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나 가을입니다. 그 양반은. 마치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예,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네. 예. 아니면 한번 출연시켜 주시던가. 언제? 예. 그럴까요? 예, 그래서 오가을 씨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네. 오가을 씨는 여러분 좋은 목소리로 그 10만인 클럽의 추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추수. 그래서 네, 그렇군요. 예. 자, 독자가 바로 또 연결이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좀 약간 적습니다만, 자 소리를 좀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통화한 신우. 신우가 누구 찍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찍는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넌 우리 호적에서 뺀다 하고 협박했어요. 이런 독자 의견이 있군요. 자,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나요? 이런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지난 새벽 2시에 서혜성 교수랑 긴급 상황 점검을 하고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여기에 오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일단 낮 방송은 1시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 얼마나 보수 세력이 단결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또 보여드리고 또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기 성북구에 사는 신현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자, 지금 판세를 긴급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주변에서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대선이 누구에게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주변에서는 잘 못 느끼겠고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님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후보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들과 현장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다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이걸 여론조사가 지금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뭐가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백중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백중세다.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자영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TV 토론은 지켜보셨나요? 예, 지켜봤습니다. 네. 그것이 표현은 어떤 영향이 있으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지금 뭐 토론 전에도 뭐 지금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게 특별히 투표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토론 같은 경우는 네. 그 토론으로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다카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2인데요. 네네. 제가 35 이전에는 아마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2살, 40대신데, 주변에 투표 참여 동료나 이런 거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참여 동료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많이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성공했습니까? 어머님까지는 성공했고요. 다음 주에 가서 아버님 설득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설득 작전, 뭐 어떤 논리로 하려고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프레이저 보고서하고 백년전쟁 일부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이제 뭐 많은 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부를 당신의 노력으로서 이루신 분인데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세대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백년전쟁 보고 다시금 이제 정리를 하게 돼서 그 부분하고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마이뉴스 대선원래 보시는 분들도 네네네. 찾아서 보시면 네. 어르신들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주말에 아버님을 설득해야 되겠다. 네, 사실 이제 여론조사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 이런 분들처럼 이제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네. 약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고서 다카키 마사오 네. 역사 공부를 처음 했다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우리는 친일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러니까 특별히 친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친일파에 대한 역사를 사실상 안 가르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에 일정하게 좀 시간이 걸려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TV 토론이 뭐 여러 기관들이 주관하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선관위는 3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TV 토론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줍니다. 선거 보름밖에 남지 않은 전제는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면 사실은 그 후보를 TV 토론 때문에 바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흔히 이른바 상품 선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상품 중에서 내가 A라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거나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B라는 상품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던 것,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TV 토론하는 것은 사실 별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그래서 한국에서는 TV 토론이 그 선거표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세계에 있는 일반적 현상이 한국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독자 몇 분께서 판세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곧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림을 같이 보면서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오마이뉴스는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매일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 데는 리얼미터라는 데하고 갤럽하고 오마이뉴스 이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제해야 될 것은 여론조사가 이게 100% 현실을 반영한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은 현재 추세는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후 5시경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리서치뷰라는 조사 회사에서 받아보는데요. 어제 오후 6시에 나온 조사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 오전에 오전과 오후 한 2시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로 그다음에 ARS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표본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1,500. 1,500명인데 어떤 표본처럼? 전국의 유권자 그냥 비율로 하는데 우리는 다른 기관과 달리 지난 총선 때 실제로 투표했던 세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 투표자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대선 투표율이 총선 투표율보다 더 높다면, 그러면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급격하게 달라질 수 그런 가능성이. 자, 그러면 이 다자 대결 구도를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50.6%,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43.3%.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산수하시죠? 7.3% 차이가 나고 있군요. 7.3%포인트는 오차 보험률을 넘어서는 명백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그림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말이죠. 보름 정도간 아니죠. 보름이 아니라 10일간이죠. 10일간 단 한 차례도 문재인 후보가 이기지 못했다. 접점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좁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11월 30일경과 12월 1일경에 한번 접점을 이루었다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는 크게 봐서 내려가는 추세이고 박근혜 후보는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서베이에서 5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ክ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TV 토론의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보수 세력은 그야말로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는 총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일 그 한반도 재단 이사장이죠. 전에 그 총선 때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옛날에 김대중계의 일부인,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세력까지도 포괄해서 진용을 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탈한 사람들, 민주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이제 그 박근혜 후보 측에 가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는 핵심 축 중에 하나인 안철수 후보 지지 세력들과 진정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어제 과연 유세 현장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국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그쪽에 캠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눴다는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 흘러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이념이 맞지 않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전 안철수 후보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진영 내지는 캠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백의정권 그리고 그 백의정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에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다리를 불살르고 넘어왔다. 이른바 루비콘강 이론이죠. 루비콘강을 건넜다. 영어로 얘기해서 더 다이스 캐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예, 근데 자꾸 시비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이야말로 다리를 끊고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가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물러나지 않고 오랜 동안 정치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겠다, 그 말은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지켜야 될 때다. 더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감만 더 뒤집어 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판세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만 보시면은 부족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저희 한국 갤럽이 갤럽이 어제 조사한 것은 5% 차이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조사한 것은 3.3% 차이고요. 리얼미터와 JTBC 총편이죠. 여기는 7.6%입니다. 그러니까 JTBC 총편이 리얼미터가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죠. 7.6%. 그다음에 오마이뉴스가 한 게 7.3%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표본이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휴대전화냐, 집전화를 50% 섞느냐, 그다음에 ARS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각 기관과 언론사가 그동안 해온 여론조사에서 추세라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추세가 서서히 벌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투표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제 우리가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5060 세대가 2030 세대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른바 50대, 60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에 출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이제 명퇴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복지 문제에서도 이분들을 이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금 20, 30대들은 이른바 한 집에서 두 가정 낳기 내지는 긍정 표현이 좀 어려워서 한 가정에 하나의 낳기 내지는 그냥 뭐 미용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낳기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 그 젊은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앞전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 시대에 출연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컬러 텔레비전이 경장을 위해 출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드디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더 작은 그런 현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투표 참여율은 또 그런가 하면 60대가 더 20대보다 더 높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가 바뀔 가능성이 실제로 높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50대의 투표율은 76.6%였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투표율은 46.6%였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지난 2002년에 유권자 분포를 보면요. 2030 세대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38%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2030 세대가. 반면에 5060 세대는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4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가 지금 1,622만 명. 그다음에 2030 세대는 1,548만 명.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 세대가 그러나 50 세대 이후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이고 40대 이하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 그 세대 간의 이 싸움에서 어느 후보 진영이 어느 세대가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세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대 전쟁에서 이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이겠습니다. 요컨대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그 50대보다 낮게 된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의 열망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다 이제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 잠깐 뭐 뉴스를 보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뉴스의 최초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뭐 오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가령 선거 당일날 유세차 그 사람들 그 지원 뭐라고 그럽니까 투표장에 가는 거를 선관위에서 차량을 많이 지원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이렇게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참 이거 근데 그게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가령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런 거 하면 대학에는 부지자 투표소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방해 요소들 내지는 선거 뭔가 계획하지 않은 듯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또 그 약간 정치에 무심한 듯이 말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그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표는 빈 자리만큼 여러분에게 복수를 감행해 옵니다. 표는 투표하지 않는 만큼 복수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아직 완벽하게 온전히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여러분 적극적 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계를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판세 분석을 하면서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동아일보의 오늘자 여론조사를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조사는 말이죠.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3.3% 정도인데요. 그런데 적극 투표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투표를 진짜 하겠다 이런 사람만을 다시 하면 8%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차이가. 8%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 중 투표 확실층은 72.5%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 중 투표 확실층은 64.2%. 그러니까 8.3%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게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이 흐름을 과연 시민 여러분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최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대선 후보가 세상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시민이 세계를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의 개막 자체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영웅이 세계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중세에는 영웅이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레스푸브리쿠스 뭐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시민의 것 이런 뜻인데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익명의 다수에 의해서 세계는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투표에 하나하나 이름표가 다 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무슨 지금 망치 들고 무슨 혁명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 행사를 온전히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시 지난 5년과 비슷한 그 유사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의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사회적 의무에 가깝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벌금까지도 물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투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투표만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의 같이 소식도 전파해 주시고 동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에게만 하지 마시고 10분에게 또 10분에게 하지만 마시고 그분들이 또 10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대근 독자님, 오늘 좀 대선 올해가 무거운 분위기군요. 13일 남았네요.
주위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보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오전에 점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선 논례는 새벽 2시에 네. 서혜성 교수와 제가 통화하다가 잠이 안 와서 서로 통화하다가 편성됐습니다. 긴급 편성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도 새벽이 되면 잠이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안철수의 기대서도 안 된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기대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2차 TV 토론, 3차 TV 토론이 남아있지만 또 수많은 유세가 있지만 문재인 후보의 기대서는 안 된다. 오직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후보에 대한 자발적 보좌관, 자발적 운동원. 그래서 이 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둘의 결론이 아니라 현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독자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저보다는 오 대표가 더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 대표만큼 우리 오마이TV만큼 현장에서 많은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기자들이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지 우리는 후보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 사실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우리가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것들에서 기초로 해서 이 방송이 사실상 기획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도 오마이TV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문재인 후보에게만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민주당에게만 기대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저희가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지금 월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프의 긴장도를 봤을 때 새누리당에 훨씬 뒤지고 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1차 TV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중요 당직자는 TV 토론을 보지 않고 보지 않더군요.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실까 봐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판국에 문자를 보내는데 어느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후원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지금 그런 문자 보낼 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허용하더라도 지금 참 참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긴장도를 볼 때 이거는 새누리당의 그 긴장도. 새누리당은 굉장히 지금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한데 보좌관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사고로 해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애도 분위기 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고 사실은 사실 그것도 정치 효과를 고도로 계산한 것인데 그것들이 같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정말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자세가 분명하구나. 그만큼 사실 공포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굉장히 사실 리버럴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리고 또 후보들도 그렇게 캠프에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실제로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 대표가 지금 얘기한 안철수에만 기댈 수 없다. 민주당에만 기댈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에만 기댈 수 없다.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나 그 정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안철수 현상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안철수 현상에서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현상의 주인공을 넘어서 내가 안철수가 되고 내가 문재인이 되고 하는 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좌관이 아니라 내가 문재인이 되는 것. 그 바로 대선 이제 여러분 해봤댔죠. 여러분 12일간 할 수 있습니다. 12일간 내가 그 사람이 되었어. 선거운동이 되어서 민주적 가치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백범 기념관에 있었던 국민회의 사람들이 오늘 결성하면서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그 백범 기념관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거나 이익 벌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조국 교수도 일단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그 학원에 돈 받았느냐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이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젊은 세대가 더 많다고 하네요. 네. 이분은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아틀란타에서 저희 학교 한인 학생에게 메일을 보내고 한국에서 만났던 학생들에게도 투표 독려 메일 보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표창을 받아야지 뭘 걱정합니까? 자, 이분은 이제 전화기가 무기입니다. 호소합니다. 아는 분 한 분 찾아서 전화할 때입니다. 이분은 또 우리 서혜성 교수랑 진행하다 보니까 이 독자들도 서혜성 교수 스타일에 짧게 핵심을 찌르는 이런 독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메시아가 됩시다. 이분은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글쟁이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영숙님이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선 기자가 막 현장에서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장윤선 기자에 대한 칭찬을 우리가 했습니다. 없는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정말요? 근데 지금 버전은 이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침울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성관이 좋다. 그 많은 참석자 중에 정혜신과 한홍구.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은 역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제가 했습니다. 그럼 내가 유일하게 칭찬받았어요. 서혜성 교수한테. 근데 참 재밌는 게 장윤선 기자한테 설명하는 건 사실 두 사람은 굉장히 사실 지금 이게 침울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장 기자가 딱 오니까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자, 독자가 시카고에서 내일 문재인께 2표 보냅니다. 표를 마치 우편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자, 현장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침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여론조사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투표층을 조사한 결과 8.6%라는 큰 표차가 나기 시작했고 과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이것을 문재인 후보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절망감의 연대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민사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조는 이대로 대선을 가져가면 정권 교체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오한숙희 여성학자께서 그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자 굉장히 이제 현장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은 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침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전략 관계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이인영 그 의원이나 그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우리 선대본부장을 내려오셨죠. 이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현재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국 교수가 곧 여기에 도착할 예정인데 말이죠. 동시에 출발했을 텐데 왜 조국 교수는 늦게 오고 있습니까? 조국 교수님께서 저보다 10분 정도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그 국민연대 출범 이후에 향후에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오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조국 교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돼서 남아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두 분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보다 제가 먼저 올 수 있었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서혜성 교수님 어떤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잘 탁 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자는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그랬네요. 한일전.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독자가 이번 대선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3.1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놨네요. 뭐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전이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저기였습니다. 이 대선 이틀 전에 TV 토론할 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일파와 독립운동파가 싸운다. 그 말로 한일전이라고. 이게 사실 여기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잘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친일파는 곧 독재 세력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잇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세력의 싸움이다. 네. 그런 뜻이죠. 아, 그렇군요. 자, 문재인 후보의 현장에서의 표정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역시 이제 후보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과 만나는 그 표정은 굉장히 밝았는데요. 일단 들어올 때는 그냥 좀 약간 자신감이 없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악수를 모두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원로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해동 목사님이나 최병모 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을 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서 오한숙희 그 여성학자 선생님께서 오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받는 한 청년이 얘기를 할 때 그 박장대소가 막 터지곤 했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이 어제 사실 성사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두 분이 꼭 만나는 인간적으로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렇습니다. 즉석에서 문재인 후보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키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대선 원래를 오연호 대표하고 서혜성 교수님 두 분이 안철수 후보 집 앞에 가서 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어려운 일 아니죠. 뭐. 근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던데. 뭐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보안이 센. 저는 그런 집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가보긴 했습니다. 취재차. 취재차, 예. 저는 취재차 그거 가자고 그러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면 그런 사람은, 그런 집 자체를 저는 도둑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열쇠를 많이 든 주인은 도둑이다. 그게 제 인생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없는 사람하고 친해라. 그런데, 이렇게 그런 집을 안 가봤기 때문에, 누가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로 열쇠가 있는데. 자, 우리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분은 이렇게 쓰셨네요. 서 교수님 힘내세요. 울고 싶어져요. 아까 우리가 심각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은 어젯밤 두 분이 우국충정으로 잠을 못 이뤘을 생각을 하니 먹먹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2시에 긴급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때 사실 전화 받으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새벽 2시에 전화할 정도면 평소에 장 기자한테는 얼마나 새벽 4시에 전화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 기자가 왔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하려고. 제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편집장 할 때 그러니까 2000년에 오마이뉴스 창간한 이후에 전화를 밤 11시, 1시에 해서 일단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받아야겠죠. 편집장이 전화를 안 받겠어요. 그러면. 전화가 받으니까 일단 아직 안 자네. 그다음에 일을 시키시네요. 아직 안 자네.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제가 편집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저한테는 지금 편집장 노릇 하고 있습니다. 선배한테. 우리 편집부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우리 둘이 결심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선 원래가 안철수 후보 집에 가는 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정치인은 역사적 책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소임을 망각하게 되면 안철수 현상의 소멸과 함께 안철수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책무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뭐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오마이TV에 오마이뉴스에 원래 대담 약속도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정치적 도의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오마이뉴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죠. 국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새정치를 하겠다 였죠. 그래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5년 내내 그것을 실현해야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권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정권교체를 가장 염원한다는 광주에 몇 차례 내려가셔서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정권 교체를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대선을 13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화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교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머리에서는 이루어져 있으나 가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인 안철수의 등장은 어찌 보면은 작년 9월에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을 때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교수가 당시 교수가 나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재집권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히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전 후보의 대국민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남은 13일간 그 중에 상당수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국민들이 보고 심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권 심판뿐만이 아니라 등장했던 이 대선판에 등장했던 정치인, 언론, 여러 이 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한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 대선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안철수 정치인 이전에 그 안철수라고 하는 한 사회인에게 감동했던 적이 사실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인 대담을 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마지막에 다 얘기가 끝나고 이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V3나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왜 보통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필요했지만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은 80년대 세대다. 그리고 그 강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나에게. 무슨 데모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하거나 이런 거 전혀 무관할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과장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뭐 꾸며서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정치적 언사일 필요는 더구나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안철수 정치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가슴 아팠던 그 기억에서부터 우리 민주화 역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문재인 후보 그리고 그 진보정의당의 그 누굽니까 노회찬 정치인이 말을 했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군부독재 정식을 넘어서자고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긴급 편성된 생방송, 대선 원래 생방송. 어느덧 단식 방송이 되고 있군요. 단식. 우리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단식 시작합시다. 단식. 자,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은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외선거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USA, 이런 게 있죠. 미스 USA라는 사이트를 통해 아줌마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아자. 네, 대단한 분이네요. 시카고. 네. 이 방송을 위해 시간당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분은 왜 이런 걸 또 궁금하시는데. 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진지한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광고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뇌 활성화가 실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울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쾌할 때는 이게 수시로 이게 제대로 나눠보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안 돼요. 아까 내가 세성 작가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글썽인 걸 내가 봤어요. 제가 뭐 약간 1mm, 0.1mm.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은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보이신 후원금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선 원래 방송 사실상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쉬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듭니다. 어제는 정말 추웠고요. 사실 저는 오 대표한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오 대표하고 헤어질 시간을 정해놓고서도 제가 카메라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네. 텔레비전 앞에 더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러고 싶어였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원래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대선 원래 방송 그리고 이 오마이 TV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신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시면 회원이 되는 과정을 오연우가 전화받지 않습니다. 오가을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친척 아닙니다. 네, 친척 아니죠. 이성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오가을 씨 전화 받으신 분을 한번 출연시켜서 오연우 대표 자리를 밀어내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원래 방송 재밌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24시간 방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준비하는 시간 빼놓고 계속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재미있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고 뭔가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의 심정이죠. 네, 저도 밤 12시에 어려운 카톡 두드려 정치 얘기 나눴네요. 너무 답답해서. 밤 12시에 카톡으로 정치 얘기를 나눈다는 이 대한민국 시민. 사실 저희가 새벽 2시에 이 긴급 생방송을 편성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죠. 이제 우리가 시민의 참여만이 새 판을 짤 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또 바로 시카고에서 지금 가입하신다고. 그래요? 네, 시카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주 좋은 말씀 주셨네요. 10만인 클럽을 10만이 클럽이라고 부르자. 10만이? 인삼캐는. 산삼 캐는. 10만이 클럽. 그러니까 삼을 캐는 사람을 1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삼을 캐고 정의의 삼을 캐는 10만이 클럽이에요. 10만인 클럽. 여러분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 삶에서도 10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 교수가 원래 1시쯤에 도착하실 예정인데요. 1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나요? 아직 도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은 채로 오후 강의를 해야 되는. 아까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피자를 보내셨다는 거. 피자라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식하지 마세요. 사실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선 원래 방송 하다 보면은 밥도 사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좀 더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나름대로 별의별 기획을 해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서혜성 교수한테 제가 미안한 게 있어요. 출연료 협상을 아직 못 끝낸 것도 미안하지만. 협상을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더 미안한 게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가 불규칙해요. 그죠? 저는 식사는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먹는 게 식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밥을 먹는데 그런데 밥도 너무 또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여유롭게 먹어야 이 소화도 잘 되고 그럴 텐데 말이죠. 나중에 12월 19일 밤에 기분이 좋으면 제가 그때는 아주 여유롭게 그때 기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혜성 교수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오도록. 12월 19일 날은 제가 딱 진짜지 딱 6시까지만 방송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 교수가 지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등장했으니까 바로 여기다 의자를 그냥 놓고 배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를 놓고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10만인 클럽 광고를 한 다음에 조 교수가 드디어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익 광고군요. 그렇습니다. 10만인 클럽 광고 이용하면서 그동안 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산삼을 캐는 광고. 10만인 클럽 광고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